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5차 최고위원회를 제255차 최고위원회를 속회하겠습니다. 오늘로 국회법이 규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나흘째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상임위 정수 조정도 양보를 했습니다. 통합당이 국회 개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여태까지 협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매듭이 젖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협상을 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그동안까지 관행처럼 발목을 잡으려 해도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결심이 아니고 작심입니다. 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간 국정 운영과 국회 발목을 잡는 데 악용된 전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국난 극복과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 역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서 국회가 위법 탈법 상황에서 벗어나고 국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심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추경입니다. 3차 추경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주최한 그린 뉴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유러피언 드림과 글로벌 그린 뉴딜 등의 저서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 교수도 화상으로나마 참여를 하셨고 국내의 석학들과 정책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해서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는 1년, 2년 내에 극복되겠지만 혹시 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위기들은 대응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조속히 그리고 과감하게 감염 대책만이 아니고 경기 대책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후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새로운 핵심 국정 과제로서 한국판 뉴딜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만간 전당적인 힘을 모아 가칭 한국판 뉴딜 위원회를 당의 상설특위로 구성할 준비를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이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K-방역을 새로운 세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로서 K-뉴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심히 요즘에 세계적인 석학들의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번이 정말로 신자유주의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적 전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당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의 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주택은 결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바로잡겠습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주택법을 개정해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줄이고 책임성은 높이겠습니다. 야당도 과거의 비협조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집주인과 세입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그 해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을 것입니다. 교육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995년 5.3일 교육개혁 이후 중장기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세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20대 국회 내내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안건 조정 신청까지 하며 노력했지만 야당의 발목 잡기로 끝내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100년지 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님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님의 비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과수가 밝힌 우리 손모 소장님 사인에 관한 1차 소견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곽상도 의원님이 드신 의혹의 핵심 근거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님의 죽음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의 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님도 민정수석 출신이시죠.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님은 재직 시절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때는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역시 민정수석 시절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곽상도 의원님은 자신은 민정수석이긴 했지만 무관한 일이다라고 부인해왔는데, 이번엔 오히려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만 가지고 수사 책임자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 내용을 다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타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혐오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발생 43일 만에 합동 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사업체 그리고 원청 책임자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정확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 1위 국가인데요. 기업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터에서 국민이 생명을 잃는 기업 그리고 그런 사건 없애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든 어떤 형태나 어떤 이름이든 간에 경제적 효율성의 이름으로 발생하는 안전소홀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재난과 참사 발생 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비롯한 여러 제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를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과 경제 전문가, 경제기구, 글로벌 기업들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달가량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9달 뒤면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지 아니면 그러지 못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 도약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회가 국난 극복 총력 체제를 당장 가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관행이라는 장애물에 막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세계 예상과 기대에 비해 볼 때 참으로 민망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과 기업에게 더 이상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부터 국회를 국난 극복 총력 체제로 전환해서 즉각 가동하고 일주일째 논의조차 하지 못한 3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상식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이 추진했던 뉴딜은 시장경제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득 격차와 불평등의 급격한 축소가 이루어진 이른바 대압착의 시대가 가능했습니다. 대압착 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제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침 정부가 이러한 대압착을 견인할 공정경제 3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코로나 경제 대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기업이 건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도 더 취약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그 기업의 건강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높여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체격이 모두 좋아지면서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가 보장돼야 혁신 의지가 싹트고 경제 활력을 찾게 됩니다. 코로나 경제 대침체에 대비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압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해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는 곽 의원은 과거의 공안검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강기훈 씨 유수대필 조작 사건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그 생각에 젖어 있는지 아직도 이번에 이 손영미 소장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의문사니 타살의 상황이 있는 듯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은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 강기훈 씨 유수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을 만들어내서 이 곽상도 의원이 손영미 소장이 마치 의문사로 당한 듯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과거에 대해서 강기훈 씨 유수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직도 그 사건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저출생이라는 말이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발의했는데 아쉽게도 임기 내인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이 0.92였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 정도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용어 변경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시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통당의 곽상도 의원님 제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쉼터의 소장님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타살의 혐의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은 고인의 사망 당시 정황을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사망 원인과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주변인들이 고인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입니다. 자살보도 윤리강령이 있듯이 자살에 대한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사망 관련 정황, 정보를 취득하고 유족 이외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서 음모론 유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쉼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취재 형태 등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죽음 뒤에는 여전히 자행되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다시 한번 곽상도 의원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고인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에게 필요로 하는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와 강주에서는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특수학교의 폐쇄,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가족 내 돌봄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난 시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공공 영역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이미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긴급 공공돌봄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폭염이 겹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공사 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택배 근로자, 실내 조리실 근로자 등에 대한 작업 시간 조절과 충분한 휴식 등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약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남인순 최고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려 올해 폭염은 취약계층을 더욱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집에 에어컨이 없는 극빈층이나 독거 노인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마을 해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공용시설을 지정해 주민 누구나 에어컨을 쐬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더위 쉼터 같은 폭염 대피시설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실내 밀집도를 줄이려는 차원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아예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거노인 등 고령층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무더위 쉼터마저 운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가 심각한 폭염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세심하게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극우 성향 탈북자 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백해무익한 행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북한군을 자극해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위험천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와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시위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